애니메이션 명가로 불리는 픽사에서 이번에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소울 이후로 약 1년 만인데요. 바로 호기심 많은 바다 괴물의 탐험을 그린 애니메이션 루카입니다. 사실 픽사 작품이라고 하면 그냥 믿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루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픽사가 픽사했습니다. 그럼 먼저 스토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은 무서운 존재라고 배운 바다괴물 소년 루카는 항상 바다밖을 두려워하며 지내는데요. 한편으로는 바다밖 세상은 도대체 어떨까 궁금해하며 물 위의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처럼 꾸민 또 다른 바다괴물 소년 알베르토를 만납니다. 루카는 자칭 사람 박사 알베르토를 알게 되며 사람에 대해 배우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직접 탐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루카는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충분히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한번 체크해보아요.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엘리코 카사로사입니다. 루카는 엘리코 카사로사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엘리코 감독은 단편 데뷔작부터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단편 데뷔작 라 루나가 제84회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상 부문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죠. 데뷔작부터 오스카 후보에 올랐으니 그 저력을 짐작할 만하죠? 혹시 루카를 보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영화를 보시기 전 7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라 루나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이미지들이 곳곳에 숨어있어 영화를 훨씬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영화 루카는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12살 무렵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 알베르토와 해변가를 거닐고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오토바이와 스쿠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여름을 보냈다고 하네요. 감독은 그때 추억을 영화에 고스란히 녹였고 영화 속 주인공 루카의 친구 이름을 자신의 친구 이름 그대로 알베르토로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며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쩐지 닮았네 가볍게 생각했는데요. 구글링을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열렬한 팬이라는 것을요.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인 미래소년 코난을 모든 픽사 애니메이터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하며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오마주하기 위해 3D 애니메이션 작품에 2D 스타일링을 많이 넣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입모양이라고 하네요. 사실적인 입모양이 아닌 만화적인 감각을 살렸는데요. 미야자키 영화에서 볼 수 있던 크고 긴 입모양을 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추구하는 서정적인 스토리텔링 구조도 많이 참고했다고 하네요. 영화는 여름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두 소년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 때문일까요? 루카 예고편이 공개된 후 트위터에는 루카가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카피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2017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로 여름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두 소년의 심리를 다룹니다. 저예산 독립영화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출과 각본,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로 지금까지도 꼭 봐야 할 여름영화 중 한 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듯 인지도가 높은 작품과 컨셉이 비슷하다 보니 많은 대중은 카피를 의심했고 결국 엘리코 카사로사 감독은 루카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고백을 하나 하자면 루카를 보며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속 엘리오를 슬쩍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름 햇살, 수줍고 호기심 많은 마른 소년이라니 헤어스타일도 뭔가 닮았다 라고 스치듯 생각했죠. 미국에서는 이미 이 논란이 제법 커진 상태라 구글링으로 이미지 비교 컷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참고로 감독이 콜바는 논란에서 가장 신경 써서 해명한 부분은 이미지의 유사성이 아닌 스토리의 유사성이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를 다룬 콜바넨과 달리 루카는 우정을 다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죠. 저는 이번에도 극장에서 혼자 관람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극장의 밝은 앞날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실제로 루카는 미국에서는 극장이 아닌 디즈니 플러스로 먼저 개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 한해서만 극장으로 개봉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개시되면 아마 극장에서 스트리밍으로 바로 넘어가는 영화 수가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이탈리아의 해변을 배경으로 둔 만큼 자연적이며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습니다. 바다와 파도는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했을까요? 아주 잠깐이지만 진짜 파도인 줄, 실사 영화를 보고 있는 줄 착각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런 영상을 보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고 힐링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소년의 모험기는 자극 없이 편안하게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어른 중에서도 어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도 주민등록증을 보일 필요가 없는 상어른이 된 제 입장에서 루카는 유년기를 떠올리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10대 후반이 나이가 든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 나도 루카랑 알베르토 나이쯤엔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면서 내일은 뭐 할까 항상 들떠 있었지 라며 그때 그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픽사는 그러한 유년기를 더듬는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토이스토리 3를 픽사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데요. 루카를 보며 그러한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렇지만 떠나보내기 싫은 어렸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브리의 작품이 디즈니나 픽사에 비해 던지는 메시지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디즈니와 픽사 영화를 해석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지브리 영화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루카 감독이 지브리를 오마주했다고는 하지만 영화에는 지브리 특유의 어렵거나 복잡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는 없습니다. 놀라운 반전도 없고 갈등의 무게에 비해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흐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지루할 틈 없이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심지어 보는 도중 때때로 울컥하고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죠. 영화를 보며 영화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이야기의 신선함이나 놀라운 정도가 아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작품인가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름에 걸맞은 힐링 영화였습니다. 영화관에서 가족관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볼만한 나이대의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관람하시는 것도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